한 남편이 식탁을 지나가다가 가방을 건드려서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순간 가방이 열리면서 신용카드 수십 장이 쏟아지는데요. 모두 아내 이름으로 된 카드였습니다. 아내는 왜 남편 몰래 그 많은 카드를 숨겨야 했던 걸까요? 자, 오늘은 내 아내가 정말 너무너무 무섭다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제보해 주신 분 50대 남성 결혼 22년 차입니다. 그런데 장모님 몸이 좀 불편하셔서 신혼 초부터 같이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아내가 좀 예민해서 자주 다투는데 한 번은 이렇게 또 다투고 그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잤대요. 근데 아내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너 때문에 아이가 죽어도 후회하지 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요? 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깨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아니 그냥 당신 화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러더랍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보자 남편은 장모님 간병하느라 내 아내가 예민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얼마 뒤 오랜 지병을 앓던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아내는 좀 그 전업주부를 생활을 하다가 심심하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와 다투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조금 일을 오래 이어가지 못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보자가 식탁을 지나가다가 아내의 가방을 건드려서 모르고 이게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 여러 장이 와르르 쏟아졌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남편 몰래 사기를 당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어떤 사기인지는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보자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이 생각에 아내 빚 2천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던 아내의 카드빚 2천만 원을 대신 갚아준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자,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의부증 증세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누구랑 같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이제 계속 하는데, 자, 그날도 이 제보자가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좀 마시고 있었는데 옆에 여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혹시 여자랑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아내가 계속 추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끊었다고 하는데 전화 도중에 사당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내가 그거 딱 추측을 해서 사당역 일대를 1시간 동안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당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당 고깃집에서 제보자를 찾아냈고요. 금방 간다고 달래도 아내가 밖에서 쭈그려서 문 앞에 있다가 제보자 나오니까 깜짝 놀라 그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집착이 너무 심한데요, 교수님. 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아주 많이 보이고 있죠. 뭐 제보자께서도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함께 받았다고요. 근데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울 증세가 좀 있고 남편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는 의존 증세가 있다. 근데 뭐 그 외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마도 친정 엄마를 간호하느라고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더 살뜰하게 보살펴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을 살뜰하게 막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아내도 막 화를 내면서 난 약이 필요 없는데 왜 약을 먹으라고 하냐고 막 신경질 내면서 약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막 너무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싸우고 나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남편이 시간 지나서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 문자 폭탄에 어떤 말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남편분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 대화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카톡이랑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그냥 전부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뭐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새끼 죽는 꼴 잘 봐라. 너는 죽을 때 쓸쓸하게 용암에 처박혀서 죽어가라. 뭐 이런 스트레스만 받는 말들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날 21살이 된 아들이 제보자한테 아빠 저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아들이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서 잠시 친구 전화를 빌려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엄마가 이게 아내가 그 번호를 저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내가 이제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때 저장해뒀던 친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고는 아들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사실이다라면서 아들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사실 아내가 이렇게 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고요.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이 아들을 험담하거나 푸념을 늘어놓은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들에 대한 집착도 강했다고 하는데요. 화가 나면 대학생인 아들에게 저녁 6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좀 통금 시간까지 정해줬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남편도 모자라서 아들에게까지. 그렇죠. 최근에 이 제보자의 이제 마지막 인내심까지 무너지게 됐는데요. 왜요? 사실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생활비를 계속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한 300만 원 월 300 주는데 왜 자꾸 올려달라 하나 좀 이상해서 혹시나 생활비 쓰고 있는 내역을 좀 보여줄 수 있냐, 나도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때 왜 나를 못 믿느냐라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저번에 카드 돌려막기도 했었잖아요. 그 걱정되니까 맞아. 사실은 그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정말 더 커졌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껏 내가 준 돈 혹시 모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아내가 당신의 태도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또 반박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제보자 입장에서는 초강수를 뒀다고 그래요. 그거 안 보여주면 나 이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 통장 내역 안 보여주면. 통장 내역 보여달라. 안 보여주면 이혼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내 역시 의심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 안 보여주고 이혼하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것보다 통장 보여주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명세를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기 싫어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사실 두 사람이 꼭 결혼해서 산다는 게 결국 신뢰인데 그 바탕이 다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과연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싶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재산 분할이나 이런 데 있어도 아까 빚을 갚아주고 이런 부분도 이게 결혼 생활에 필요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빼고 이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계속 이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아주 이분이 복합적 증상이 너무 많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편하고 아들한테 집착하고 불안도 높고 또 네 새끼 죽는 거 봐라 이렇게 아들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협박도 하고 편집적인 문자 폭탄도 있고 이부정도 있고 사회생활도 안 되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삶의 조절도 안 됩니다. 빚도 많고 통장 관리도 않고 이런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본인은 본인의 문제를 약도 안 먹어도 되고 난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좀 위로하고 힘을 주려다 보니까 이제 우울하고 의존적인데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남편은 너무 지치다 보니까 치료보다는 이제 갈등을 그때그때 모면하는 거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혼도 급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분은 꼭 약물 치료도 하셔야 되고 저는 심리 치료도 꼭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분은 꼭 치료가 필요한 분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실제로 우리 법원 판례는 만약에 지금 이 아내분이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서로 좀 협력해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쉽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면요. 정말 그냥 고의적으로 만약 하는 거라 그러면 이혼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부분이 조금 크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우선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종합하면은 치료를 어떻게든 받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비타민 누나님, 돌려막기 도와주면 계속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우일님, 이혼하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부반장님은 가족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